여러분, 어젯밤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저녁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금세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 반쯤 갑자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른데 좀 더 자야지 하면서 눈을 꼭 감고 애써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렇다고 일어나자니 너무 이른 시간이고 뒤척뒤척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5시가 넘어가고 그제야 스르르 잠이 드는데 막상 일어날 시간이 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무거워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엉망이 되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으로 뒤척이고 계신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새벽 각성을 경험하고 계세요.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하며 안도하셨나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새벽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놀랍도록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5년간 수면 상담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새벽 불면의 고통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시간을 인생의 황금 시간으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해 왔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또 잠 못 자는구나 하며 절망감에 빠지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깨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시면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해집니다.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다가 정작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패턴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매일 밤으로 늘어나고 결국엔 잠자리에 눕기만 해도 오늘도 또 깰 거야 하는 불안감이 앞서게 됩니다. 78살 이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평생 잠 걱정 없이 사셨는데 은퇴 후부터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죠.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낮에도 기운이 없어지고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도 부족해지셨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는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사실 새벽에 깨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정말 신기한 물질이에요. 해가 지면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송과체라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온몸에 이제 잠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 멜라토닌이 저녁 9시쯤부터 듬뿍 나와서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재워줬어요. 그래서 새벽 2시든 3시든 깊게 잠들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50세가 넘어가면서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건 6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70살이 넘으면 20대 때의 30%도 안 되는 양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은 들지만 얕은 잠만 자게 되고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깨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일주기 리듬의 전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몸의 시계가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젊었을 때는 체온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낮아졌다가 아침 7시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체온 변화 시간이 점점 앞당겨져요. 예전에는 아침 7시에 깨던 몸이 이제는 새벽 4시부터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변화는 하루에 몇 분씩 조금씩 앞당겨지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잠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얕은 잠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다가 렘수면이라는 꿈꾸는 잠까지 이 과정이 밤새 4~5번 반복돼요. 젊었을 때는 전체 수면 시간 중에서 깊은 잠이 20%나 됐어요. 이 깊은 잠 시간에는 옆에서 청소기를 돌려도 깨지 않을 정도로 푹 잤죠. 그런데 60살이 넘으면서 이 깊은 잠이 5%도 안 되게 줄어들어 버려요. 전체 수면의 95%가 얕은 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방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살짝 아프거나 화장실이 살짝 가고 싶어져도 바로 깨는 거예요. 이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깬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하고 하루 컨디션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행동만 피해도 훨씬 편안한 새벽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72살 김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새벽에 깰 때마다 습관적으로 머리맡 시계를 보셨어요. 아직 새벽 3시 40분밖에 안 됐네. 아직 3시간이나 더 자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 오히려 더 잠이 안 오셨다고 해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마치 계산기처럼 작동하기 시작해요. 몇 시간 더 자야 하지? 이러다 내일 피곤하면 어쩌지? 손주 봐주기로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을 완전히 쫓아버리는 거죠. 67살 박영희 할머니는 새벽에 깨면 무조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해 하며 1시간 넘게 버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머릿속엔 온갖 걱정만 가득해지고 잠은 더욱 멀어졌답니다.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이면 우리 뇌는 침대는 잠 못 자는 곳이라고 잘못 학습해 버려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조건화라고 하는데 한번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다음날 밤에도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81살 최만수 할아버지는 새벽에 깨면 목이 마르다며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드셨어요. 그런데 30분 후엔 화장실에 가야 하고 그 후엔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패턴이 반복됐죠.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농축 기능이 약해져서 새벽에 마신 물은 빠르게 방광을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1~2시간은 괜찮았지만 70살이 넘으면 30분도 안 되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또 깨야 하고 결국 밤새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새벽에 깨시면 일단 시계는 절대 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이나 부엌으로 가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때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걸으시는데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거실에 도착하시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종이컵 반 정도, 정확히는 100ml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중요한 건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몸이 각성되고 너무 차가우면 소화에 부담이 되거든요. 손목 안쪽에 대어봤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가 딱 좋아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입에 조금씩 머금고 천천히 삼키세요. 한 모금 마시고 10초 정도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이렇게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물을 다 마신 후에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에서 손목 쪽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듯 마사지하세요.
각 손가락마다 10번씩 양손 합쳐서 총 100번 정도 하시면 돼요. 시간으로는 3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엔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돌려주거나 가볍게 잡아당겨 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 주변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있는 태충혈이라는 혈자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우리 손과 발에는 신경 끝점이 아주 많아서 이곳을 마사지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신경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심박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졸음이 와요. 75살 윤복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써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손발을 주물러 주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누우니까 정말 금방 잠이 들었어요.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예쁜 상자를 하나 준비해 두세요. 노트는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하고 상자는 신발 상자 절반 크기 정도면 돼요. 상자에는 예쁜 포장지를 싸거나 색칠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두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새벽에 깨서 마음이 복잡할 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작은 스탠드나 무드 등을 켜세요. 너무 밝지 않은 오렌지색 계열의 은은한 불빛이 좋아요. 형광등 같은 하얀 불빛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노트에 어제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짧게 적어보세요. 손주가 안부 전화해줘서 기뻤다. 이웃집에서 나눠준 김치가 맛있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정말 작은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더 효과가 커요. 감사 일기를 다 쓰고 나면 이번엔 지금 걱정되는 일들을 작은 종이에 하나씩 적어서 상자에 넣어두세요. 내일 병원 가기, 아들 직장 문제, 무릎 통증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종이에는 하나의 걱정만 적으세요. 걱정을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걱정은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맡겨두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면 감사 일기를 쓸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반대로 걱정을 종이에 적어서 물리적으로 치워두면 뇌는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됐다고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80살 조한석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머릿속이 복잡할 때 걱정을 상자에 넣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한 일들을 적으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한 달 넘게 하니까 새벽에 깨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아졌어요. 이건 침대에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5, 넷, 셋, 둘, 하나 순서로 감각을 하나씩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각 단계마다 최소한 2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5가지를 찾아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창문의 테두리, 옷장의 모서리, 문고리의 윤곽, 벽에 걸린 액자의 그림자, 천장의 환기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각각을 최소 15초 이상씩 바라보면서 그 모양과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다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4가지를 느껴보세요. 이불의 부드러운 촉감을 손바닥 전체로 느껴보시고 베개의 푹신함을 머리와 목으로 느껴보세요. 시트의 매끄러운 감촉을 등과 다리로 느끼고 내 손의 따뜻함을 반대편 손으로 느껴보세요. 각각의 감촉에 집중해서 그 느낌을 마음속으로 자세히 묘사해 보세요. 이어서 들을 수 있는 3가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시고
집안 어딘가에서 나는 시계째 깍거리는 소리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냄새 두 가지를 맡아보세요. 베개나 이불에서 나는 세탁제 향기, 방 안 공기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느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입안의 맛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맛, 입안에 남아있는 잔잔한 느낌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쯤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던 생각들이 멈추고 대신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구나라는 현재에 대한 인식만 남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밝은 불빛은 절대 피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 전등을 환하게 켜거나 휴대폰을 보시면 안 돼요. 밝은 빛은 우리 뇌에 이제 아침이야, 깨어나 하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화장실 작은 불이나 부엌 후드 불 정도만 켜시고 휴대폰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둘째, 운동이나 활발한 활동은 금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깨면 그럼 이참에 운동이라도 하자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서 더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정도로만 하세요. 셋째,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당연히 안 되고요. 찬 음료도 피하세요. 찬 것을 마시면 몸이 깨어나려고 해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보리차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평소에 혈압약이나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새벽에 깨더라도 추가로 약을 드시면 안 돼요.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조절하시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찜질팩을 무릎이나 어깨에 올려두고 마사지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통증 때문에 깨신 거라면 우선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갑자기 단 음료를 드시면 안 되고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낮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오후 3시 이후엔 커피를 끊으시고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배부르거나 배고픈 상태로 주무시면 새벽에 깰 확률이 높아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50% 정도가 좋아요.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햇볕을 적어도 30분은 쬐세요. 햇볕을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와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79살 김영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 넘게 새벽마다 깨서 우울해하셨어요. 처음엔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죠. 밤에 깨면 남편 생각만 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살아야 하나 싶고.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시니까 처음엔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첫 주에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적으셨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제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안부를 물어봐줘서 감사하다. 아들이 보내준 반찬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창밖에 핀 꽃이 예뻐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새벽에 깨긴 하는데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나간 건 여전히 슬프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3달 후에는 이웃 할머니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답니다. 85살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이셨어요. 새벽에 깨면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느라 밤새 못 주무시곤 했죠. 당뇨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새벽에 서너 번은 깨더라고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아침까지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 낮에는 졸리고 혈당도 더 불안정해지고. 손발 마사지와 온몸 감각 깨우기를 병행하신 지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더라도 다시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부터 차근차근 마사지하고 감각에 집중하니까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발가락 마사지 같은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발가락을 주물러 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감각에 집중하는 동안엔 다른 걱정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6주 후에는 수면 패턴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예전엔 한 번 깨면 그냥 새벽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깨는 것 자체도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오히려 밤중에 조용히 내 몸을 돌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낮 시간의 변화였어요. 잠을 제대로 자니까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낮에 기운도 많이 나더라고요. 손주들 봐 주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71살 정순이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새벽에 아파서 깨시는 분이었어요. 아픈 무릎 때문에 잠도 설치고 낮에도 기분이 우울하셨죠. 무릎이 쑤시고 아프니까 잠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느라 자꾸 깨더라고요. 깨면 또 아프고. 그러다 보니 무릎 아픈 것도 스트레스고 잠 못 자는 것도 스트레스고. 따뜻한 물 마시기와 무릎 마사지를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면 일단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 마시고 무릎에 따뜻한 수건을 올린 후 부드럽게 주물러 주셨죠. 처음에는 무릎을 만지는 것조차 아팠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서 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아픈데 피해가듯이 살살 주물러 주니까 오히려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어요. 무릎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새벽에 아파서 깨더라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게 됐어요. 아, 또 아프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물 마시고 마사지하는 루틴을 하게 되더라고요. 2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새벽에 아파서 깨더라도 이제는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도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체력도 생기고요. 더 의미 있는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엔 무릎 아픈 걸 원망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준 무릎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마사지해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덜 괴롭더라고요. 77살 이동식 할아버지는 은퇴 후 건강염려증이 생기셔서 새벽마다 각종 걱정으로 잠을 설치셨어요. 새벽에 깨면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인터넷 검색까지 하면서 밤새 걱정만 했어요. 걱정 상자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걱정을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넣는다는 게 처음엔 유치하게 느껴졌는데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빙빙 돌던 걱정들이 종이에 적고 나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일기도 써보니까 걱정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도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안부 전화주는 것, 이런 게 다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3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는 새벽에 깨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80살 최영수 할아버지와 78살 최순덕 할머니 부부는 둘 다 새벽에 깨는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뒤척이시면 할머니까지 깨서 부부가 함께 밤새 못 주무시는 일이 잦았죠. 서로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는데도 자꾸 깨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둘 다 피곤해서 말도 별로 안 하게 되고요. 이 부부는 감각 깨우기 방법을 함께 실천하기로 하셨어요. 새벽에 깨면 서로를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각자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신 거죠.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감각에 집중하면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상대방을 깨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다시 잠들 수 있게 됐어요. 더 의미 있는 변화는 낮 시간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엔 피곤해서 서로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잘 잤어 하면서 서로 챙겨주게 됐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모든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점이에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고 석 달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으셨어요. 둘째, 단순히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이 좋아지셨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의 기분, 가족관계, 건강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셋째, 새벽에 깨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셨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또 깼구나 하며 절망하시던 분들이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신 거죠.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90% 이상이 2달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감사 일기와 걱정 상자를 함께 활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새벽에 깨는 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몸의 변화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거나 침대에서 억지로 버티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대신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 달래기 의식. 따뜻한 물 한 모금과 손발 마사지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기. 둘째, 감사와 걱정 분리하기. 감사 일기로 긍정 에너지 채우고 걱정은 상자에 맡겨두기. 셋째, 온몸 감각 깨우기. 5, 넷, 셋, 둘, 하나 순서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벽에 깨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온 세상이 조용한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많은 훌륭한 어르신들이 이미 이 방법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얼굴에 떠오를 편안한 미소를 벌써부터 그려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